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역사 중에서 서기 907년부터 979년까지 한 70년 동안 존속했던 5대 십국 중에서 그 후량과 후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07년은 중국의 당나라가 멸망한 해죠. 그때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중국이 이제 그 분열되고 전국이 분열되고 이제 혼란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5대 십국 시대가 되겠고, 그다음에 979년은 송나라가 이제 다시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송나라가 중국 통일을 할 때까지 이제 979년까지죠. 근데 송나라가 건국이 된 거는 960년에 건국이 돼서 979년에 이제 그 통일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북쪽에서는 또 거란족이 요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그 요 나라가 이제 916년에 이제 만들어서 이제 다시 요 나라가 이제 송나라까지 밀어내고, 송나라는 이제 밑으로 이제 쫓겨가서 이제 남송이 됐죠. 그래서 아무튼 그 거란이 또 이제 중국 전체를 이제 중원 지방을 지배를 한 게 이제 900 뭐한 16년 930년 때부터 뭐 한 900 1100년까지 한 200년 동안 이제 중국이 거란이 요 나라가 중국의 중원 지방을 지배를 하고 이제 송나라는 밀려서 남송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사이에 그 혼란기 속에 있었던 시대가 5대 십국 시대인데, 이 5대 십국 시대는 이제 5대는 이제 북쪽에 이제 그 화중 지방, 그러니까 황하강 유역에 있던 거고, 19군 이제 그 양쯔강, 장강 유역에 있던 그 나머지 그 이제 작은 나라들 해서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분열이 된 상태가 5대 19 시대인데, 이때가 907년부터 97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5대가 뭐냐 하면은, 5대라는 이제 그 같은 중원지방 그 황하강 북쪽 지역을 지배를 한 나라인데, 나라가 이제 자꾸 바뀌어서 똑같은 지역을 지배를 했지만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5대가 뭐냐면 처음에는 후량, 그다음에 이제 후당, 그다음에는 이제 후진, 그다음에 이제 후한, 그다음에 후주 해서 후주가 맨 마지막으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화북 지방을 얘들이 지배를 했는데, 그 이제 후량은 그 당나라를 설립한 사람이 이제 고조 이연이죠. 근데 이제 당나라도 그 이연이가 이제 그 선비족이죠. 북쪽의 오랑캐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후량도 이제 같은 그 이제 당나라 출신들이 이제 장군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선비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후당, 후량을 멸망시킨 후당은 돌골족이죠. 돌골족은 이제 투르크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선비족이나 뭐 오한족, 그다음에 이제 몽골족, 그다음에 이제 유연, 그다음에 이제 뭐 고차, 정릉, 정명, 철릉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몽골족이죠. 몽골족이 황인종인데, 그다음에 이제 투르크 계통이 약간의 그 코카소스 지방에서 유발한 그러니까 약간 흑해 북쪽이나 카스피해 그쪽에 에서 발원한 돌골족, 투르크족. 이 돌골족이나 투르크족은 약간 그 백인종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족, 황인종하고 틀린 종족이죠. 그러니까 투르크계는 약간 백인계고, 얘들이 이제 그 서쪽에서 이쪽 그 동쪽으로 이주를 해오면서 이제 그 지배를 하겠다, 몽골 초원을 지배를 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투르크계를 처음으로 이제 그 몽골 초원을 지배를 한 그 종족이 이제 돌골족이죠. 돌골족은 이제 기원전 400년부터 서기 431년까지 거의 한 800년 동안 몽골 초원을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이라는 이제 몽골족이 이제 대신 이제 거기를 지배를 했는데, 그 이제 유연이라는 몽골족은 서기 한 330년부터 한 550년까지 한 200년 동안 지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아랄해 쪽에 중앙아시아 쪽에는 이제 고차라는 그 정명, 철륵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걔네들도 이제 몽골족이죠. 걔네들 지배는 이제 몽골족이 한 200년 동안 지배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기 한 550년부터 다시 그 흉노족의 자손이죠. 흉노족의 후예인 돌골족이, 얘네들도 튀르크죠. 흉노도 튀르크고, 얘네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동쪽으로 공격을 해와서 유연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 몽골 초원을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 돌골족이 지배를 한 게 한 550년부터 한 750년까지 한 200년 동안 또 몽골 초원을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배 상태가 바뀌는데, 어떻든 간에 후량은 5대 십국 중에 처음에 후량은 선비족 출신이고, 그러니까 몽골족 출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선 나라인 그 후당은 돌골족, 튀르크계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수도는 처음에 수도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5대 십국이 전부 다 이제 수도가 카이펑이었어요. 개봉, 그러니까 이제 개봉은
황하강 유역 중에서도 가장 동쪽에 가장 번성한 도시고, 그다음에 이제 황하강 유역 쪽에 있던 그 가장 서쪽에 번성한 도시가 이제 장안이고, 그 중간에 이제 낙양이 있는데, 이 그 나머지 그 5대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카이펑 그 개봉에 이제 수도를 하고 있었고, 그 두 번째 나라인 후당만이 낙양, 나급이죠. 여기에 수도를 하고 있어. 전부 다 황하강 유역의 중원지방, 화북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립된 그 후량은 906년부터, 907년부터 923년까지 16년 동안 존속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후량에는 그 이제 그 당나라의 군벌인, 그 지방 군벌인 주전충, 주전충이가 당나라의 그 황제인 애제에게서부터 선양을 받아서 후량을 건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분열이 되고 당나라가 멸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전충이라는 사람, 후량을 건국한 주전충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말기에 발생했던 황소의 난을 진압을 한 공로가 큰 장군이고 군벌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주, 지금은 이제 카이펑이죠, 개봉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변주라고 부르는데, 변주의 세력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량이 지배한 지역은 산동성, 산서성, 그다음에 이제 그 섬서성, 이렇게 쭉 이제 산동성에서부터 옆에 산서성, 그다음에 그 옆에 섬서성 해서 이제 낙양, 장안까지 거의 다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 허베이성, 화북성, 지금 북경 지역 이쪽에 일부, 그다음에 이제 허난성, 하남성이죠. 거기 일부 하남성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산동반도 밑에가 강소성이죠. 강소성은 지금은 이제 장수성인데, 여기도 일부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수성이 이제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온 게 이제 안위성입니다. 안위성까지 일부죠. 그러니까 그 중원지방, 화북지방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후량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이 그 주전충이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지방 군벌 절도사의 직위에 있었는데, 왕위를 이제 그 당나라한테서 선양을 받아서 당나라한테서 왕위를 빼앗은 거죠. 주전충이가 후량을 건설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후량을 건설해서 이제 후량이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세력을 이제 장악을 했지만은, 그 후량의 세력 위쪽에 더 북쪽에는 그 당에는 이제 그 돌골적인 그 이구경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군벌인데, 이 이구경이가 이 그 주전충한테 복종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죠. 네가 무슨 황제냐? 나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극영하고 대립을 했는데, 이극영이가 이제 그 두 번째 나라인 후당을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이극영이가 이제 그 절도사인데, 그 이극영의 아들인 이존욱이가 나중에 그 후량을 멸망을 시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량이 이제 907년에 건설이 됐지만은, 후량이 전국을 통제하기에는 좀 약한 체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7년에 건국이 된 지 이제 뭐 3년밖에 안 된 910년, 뭐 초기에는 이제 뭐 좀 막강한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가 못하고 초기부터 좀 약했죠, 후량이. 그래서 건국이 된 지 한 3년 후에 910년에는 이제 후당과 싸워서 오히려 후량이 졌습니다. 대패를 했죠. 근데 그렇지만 뭐 망하지는 않고 그나마 세력을 유지를 하지만은, 후당이 이제 북쪽에서 막강하게 이제 계속 이제 공격을 해서 후량이 이제 910년에 망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후량은 주전충이가 이제 건립을 했지만은 내부적으로 단속을 잘 못했어요. 그 자손들을. 그래서 좀 내부가 좀 약했죠. 그래서 뭐 그 결속이 안 되고 강한 나라가 못 돼가지고, 이 주전충이가 친아들을 믿고 친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지가 않고, 뭐 아무튼 마누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양자로 삼은 주문이라는 친구를 후계자로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문을 설정을 하니까 자기의 친아들인 주규가 이에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반란을 일으켜죠. 그래서 이제 주규가 이제 그 주문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지가 이제 주전충의 이제 친아들인 주규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근데 또 이 주규의 동생인 주정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뭐 엉망진창이죠, 내부가. 그래서 이제 뭐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또 915년이 지난 915년에 또한
또 후량 군대가 후당에게 대패를 당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나마 이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923년 그 한 8년이 지난 후에 후당이 이존욱이죠. 이존욱이가 이제 돌골족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진왕이라고 돼 있었죠. 이존욱이가 5천 명의 기병을 이끌고 후량을 기습 공격을 하면서 후량을 멸망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 명의 기병이 기습 공격을 해서 후당의 군사가 위에서부터 북쪽에서 내려가서 기습 공격해서 10만 명의 후량군을 격파를 하고 후량의 수도인 카이펑, 개봉, 변주 여기를 이제 함락을 시키면서 후량이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왕이었던 후량의 왕이 이제 마지막에 왕이 이제 그 주정이죠. 주정이 이제 형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 어떻든 주전충의 아들이 또 둘째 아들인가 뭐 셋째 아들인가 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니까 주정은 자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제, 당나라의 그 마지막 황제 애제가 이제 잡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포로가 또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으면서 주씨 가문이 3대 가문이 16년 동안 통치를 한 후에 이제 후량이 이제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량은 멸망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후당인데, 후당은 923년부터 936년까지 13년 동안 지속이 되어 수도는 낙양이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936년에는 이제 그 부하 장군이었던 그 돌골족인 석경당, 그러니까 이 석경당이 이 사람도 이제 돌골족이죠. 근데 부하 장군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후진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당을 세운 이극용, 누구죠? 그 이존욱이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통일을 했지만은 그 아버지인 이극용이 같은 경우에는 돌골의 사타족 출신이면서 사타족 설인타의 그 족장 출신인데, 지도자 사타족 설련타 족장 출신인데, 이게 어디냐면 지금 몽골 초원 쪽에 위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극용이는 이제 그 몽골 초원에 있던 사타족 설련타 출신의 지도자였지만은 남하를 해서 결국에는 산서지방에 이제 중국의 그 화북지방에 이제 산서지방이 이제 그 산동 반도에 이제 그 서쪽에 있는 게 이제 산서지방이죠. 산서지방에 이제 낙양이 있는데, 이 산서지방에 근거를 하면서 그 군벌로서 세력을 키웠던 게 이극용이가 되겠습니다. 이극용이는 이제 진양이라는 데 이제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그 산서성에 이제 성도 비슷한 거죠. 거기 이제 태원이 이제 지금은 이제 태원인데, 여기에서 근거를 두고서 이 하동절도사, 그러니까 군벌로서 그 막강한 세력을 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인 이존욱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를 이어서 후당의 황제로 즉위를 하고 나서는 사천지방, 지금 이제 수찬성이죠. 이쪽에 있는 전촉을 멸망을 시키고 중국 북부를 대부분 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23년에 이제 후당을 설립을 하고 했지만은 또 3년이 지난 후에 그 중국 화북지방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좀 골치가 아프게 되죠. 그래서 반란군 토벌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뭐 별로 마음에는 없었지만은 이복 동생, 그러니까 뭐 자기 친동생도 아닌 이복 동생인 이사원에게 반란을 진압을 하라고 하면서 군대를 줍니다. 그래서 이사원이 이제 군대 통솔권을 가지면서 이 친구도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군대를 가지니까. 근데 이사원이라는 사람이 이존욱이의 그 이복 동생인데, 이 사람의 이사원이의 사위가 석경당입니다. 석경당. 이 석경당이가 이제 그 다음에 후당을 멸망시키고 후진을 건설한 사람인데, 이 석경당이가 이사원한테 이사원을 살살 꼬셔가지고 이사원이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존욱이가 있는 그 수도, 후당의 수도인 낙양을 공격을 해서 이존욱이를 죽입니다. 이복형을 죽이고 자기가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후당의 황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이사원이는
그나마라도 그렇게 이복형을 죽이고 왕이 됐지만은 그나마 정치를 열심히 하고 조정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정치를 좀 잘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원이가 잘한 이유 중에 하나는 풍도라는 어떤 그 유명한 정치가를 중용을 하게 됩니다. 풍도는 이 원래 당나라 출신의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재상으로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후당 때부터 해서 후당 그다음에 이제 후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후주까지 3개 국가의 국가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그 3대 동안을 계속해서 그 국가의 재상 승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바뀌었으면 이제 재상도 승상도 바뀌는데 이 사람이 워낙 또 정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도라는 정치가를 중용을 해서 그나마 정치를 잘했다. 그렇지만은 정치는 잘했지만은 국가 내부의 분란이 내분이 계속 일어나서 이사원이가 결국에는 이제 죽으니까 이사원이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좀 아팠는데 이사원이가 아프니까 아들인 이종용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찍어 왕이 되려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반란이 실패를 하고 그 이종용이가 아들이 이제 그 죽죠. 살해가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도 이제 이제 승질나니까 이제 죽고 이사원이도 죽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척 중에 이종우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됩니다. 이종우가 황제가 됐는데 또 이종과라는 놈이 또 반란을 해서 이종과가 또 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종우를 살해를 하고 이종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스럽고 엉망진창이고 혼란스러운 내부 상황 속에서 그 이사원이의 사위인 그 장군 석경당 이 친구가 이제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 친구는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혼자서는 이제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북쪽에 있는 거란의 야율덕강과 짜고 동맹을 맺고 그 공격을 하죠. 후당을 공격을 하죠. 낙양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낙양을 공격을 해서 후당이 결국 면망하고 936년에 이 석경당이라는 친구가 후진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원이가 이제 그 마지막 실력자였는데 이 당시에 이들이 이제 있었던 수도는 낙양이었고 이사원이가 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이 이제 태원, 산시성의 태원, 산시성의 태원이고 산시성에서 이제 좀 약간 북쪽에 있는 게 이제 태원인데 태원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진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후당이 지배한 지역은 뭐 마찬가지죠. 산동성, 산소성, 산동성 옆에 산소성, 그다음에 이제 산소성 옆에 섬소성 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허베이 지방, 하북 지방, 허난 지방 이제 여기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후당 때는 약간 더 이제 서쪽을 더 지배를 해서 감숙성까지 지배를 한 걸로 됐습니다. 감숙성은 지금 간수성이라고 되어 있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갑박하게 바로 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구경이 같은 경우에 그 후당을 건설한 이구경이 같은 경우 그 이존욱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군대가 아주 막강한 군대, 온몸을 검은색 복장으로 통일을 하고 검은 갈가마기 군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연전연승을 했으며 이구경이는 용맹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병의 천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구경이 이제 창업자가 가장 했지만은 그 이존욱이도 좀 정치는 잘했지만 이제 내분을 겪게 됐는데 뭐 아들이 뭐 반란을 했으니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이제 이존욱이의 그 아내 처인 유옥량이라는 여자가 또한 유명한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 유옥량이라는 여자는 신데렐라인데요. 원래는 노비 출신, 노예 출신의 연극을 하는 아주 천한 직업의 여자였지만은 그 이존욱이한테 잘 보여서 되게 이뻤나 본데 미모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뭐 이래가지고 이존욱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이제 왕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 여자는 또 너무나 재물을 밝혀가지고 말년에 결국에는 이제 그 목이 잘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닦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당이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이제 재물이 부족하고 군대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전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군대들 먹여 살려야지 뭐 하는데 뭐 이제 재정이 이제 좀 고갈이 되니까 나라에서 좀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내라 그랬더니 이제 이 유옥량이라는 여자가 한 말이
재상들이 정승들이 왔을 때 돈 좀 달라 왔을 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뭐 은대야 대야 은대야 두 개만 달랑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다 이런 자기 이제 안 내놓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은대야 두 개를 군량에 보탰어라. 은대야 두 개 뭐 군량에 보탰을 것도 없겠죠. 뭐 별로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도 안 내놓고 이제 개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목도 잘리고 이렇게 된 걸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홍량이라는 여자는 왕비가 되고 난 후에 이 그 왕비를 이제 아버지가 찾아왔나 봅니다. 친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이 유홍량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해서 매질을 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승질이 나서 자살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그 시대의 악녀로 되는 것이 이 유홍량입니다. 그래서 뭐 산다는 게 뭐 60년 살든 100년 살든 잠깐 그 짧은 인생인데 가능한 한 좋은 일을 해야지 이 그 인간의 기본에도 못 미치는 있다고 뭐 자기 돈만 모으고 그다음에 아버지 자살하게 만들고 모른다 그러고 자기 뭐 잘 먹고 잘 사게 그게 행복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이 사회를 망치는 그런 아주 나쁜 적이라고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